안녕하세요. 문제로 정복하는 공무원 시리즈 문전공 영어 곽인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시제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현재 시가 나오죠. 저희 교재 44쪽인데 44쪽 같이 펴 주시고 수업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듯이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 별로 계속 제가 표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시험에서 실전에서 정확히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아시겠죠? 자, 먼저 현재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는 사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일어나는 일 이렇게 인제 생각하면 사실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만약에 진행 중이라면 현재 진행 시제를 쓰는 거고, 꼭 현재가 아니더라도 어제 일어나고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게 될 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늘 그러한 일, 그러니까 늘 하게 되는 일일 때도 현재를 사용해요. 뭐 잘 알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할 때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The earth is going이 아니고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지금 물론 뭐 지금도 돌고 있지만 어제도 돌고 있고 오늘도 돌고 있고 내일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또 인제 만나야 되니까 계속 돌겠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꼭 현재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늘 그러한 일, 늘 하는 일일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일, 그 장기적인 일, 그리고 정해진 일, 자, 그런 경우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좀 고정관념을 쪼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늘 하는 일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What do you do?"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What do you do?" 자, 한번 1초 잠깐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공부하고 있으면 I learn English. I am learning English. 이렇게 대답을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그러면 인제 그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What do you do? 라는 것은 현재 시제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하고 "What do you do?"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뜻이라서 그 진행 시제는 뭐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기본적으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면 또 그 순간적일 때 그때는 진행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I am learning English." 뭐 "I am watching video."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 맞는데 제가 "What do you do?"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하는 일, 그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아직 학생 신분이라면 "I am a student."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I am a teacher."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평소에 하는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What is your job?" 이런 질문하고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근데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현재 시제가. 자, 시제는 요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품사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품사는 8품사가 있는데 8개 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품사는 4 개다. 자, 명사, 동사, 형용사.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따진다면 이제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엄청 중요한데 시제는 12개 시제가 있어요. 12시제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거치면서 또 대학교에도 또 영어를 했을 테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이제 수험생 입장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12개 시제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12개 시제 중에서 정말 잘 나오는 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 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개 시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먼저 중요한 시제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요새 이제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 빨간 별로 중요한 부분 12개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제부터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에서는 과거 시제,
뭐 과거일에 있었던 일은 과거시에 쓴다. 특별히 어려워 보이진 않죠. 예, 실제도 뭐 어렵진 않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완료 시제란 말은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출제가 잘 되는 이유가 우리말로 해설했을 때 번역했을 때 정확히 과거 시제하고 특히 현재 완료, 과거하고 현재 완료의 구별이 거의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뭐 사실상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혼동되는 현재 완료. 자, 과거와 현재 완료 두 개가 엄청 헷갈리니까 이걸 출제를 상당히 잘합니다. 자, 현재 완료.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 과거 완료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요 세 개의 시제가 시제 부분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습할 때도, 복습할 때도 제가 빨간별로 요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을 표시할 테니까 자, 같이 잘 표시해 주시고 꼭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력이 중하위권 학생이면 예습보다도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복습을 해야지 실력이 조금씩 이렇게 자꾸 쌓이거든요.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점점 이제 충분히 합격할 점수가 충분히 나오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 그 부분을 꼭 표시했다가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 몇 개라도 암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시제는 뭐 현재의 상태, 현재의 습관 등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늘 그러한 일. 현재 습관이라는 것도 늘 하는 일이죠. I get up at 6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제도 6시, 내일도 오늘도 6시, 내일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6시에 일어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45쪽으로 와서 왕래 발작 동사일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특별히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예문 하나 좀 읽어 볼까요? 제가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왕래 발작 동사 49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예문 자, 보시겠습니다. The flight departs from Seoul for Tokyo at 7 tonight. 자, 그 비행기표는 departs 출발합니다. from Seoul for Tokyo 도쿄를 향해서 서울에서 도쿄를 향해서 저녁 7시에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eparts라는 현재형을 썼어요. 자, depart. 근데 지금 뒤에 이제 저녁 7시니까 아직 현재 시점이 아니죠. 미래 시점이니까 저녁 7시 at 7 tonight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오늘 밤 7시니까 아직 미래 시점인데 그럼 여기다 will을 써야 되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뭐 will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will을 이제 실제는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건 비행기 편이기 때문에 비행기 편은 딱 시간표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표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형을 사실 뭐 써야 되죠. 왜 그러냐면 현재라는 것은 늘 그러한 일, 정해진 일, 장기적인 일. 아시겠죠? 딱 고정돼 있으면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시간표는 뭐 천재지변이 아니면 그게 시간표를 갑자기 바꾸지 않으니까.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 갑자기 시간표 바꾸면 욕만 엄청 먹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will을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이건 전혀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제가 잠깐 이해만 시키는 것입니다. will을 쓰게 되면 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이 미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미래는 불확실하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와서 제가 수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지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일 일을 미래 일 뭐 1시간 뒤든 또는 하루 뒤든 이틀 뒤든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 따라서 불확실해요. 따라서 비행기편에 이런 미래를 쓰면 이걸 읽거나 보는 사람들은 오늘 밤 7시에 비행기가 떠나는데 떠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정해진 일, 뭐 영화 시간표, 그다음에 기차 시간표, 버스 시간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래를 안 써요. 현재를 써야지 이게 딱 확정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못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출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제 하나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 버스 터미널에 가서 인제 그 티켓팅 해 주는 분한테 "오늘 오후 버스 뭐 수원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티켓팅하는 분이 "버스 수원행 버스는 3 시에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수원행 버스는 3 시에 떠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말로도 "3 시에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렇게 말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3 시에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확정이니까. 자, 알겠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의 경우에도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그 미래로 쓰면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미래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를 못 해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간에 팁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과거에서 나오니까 그때 인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먼저 과거 시하고 어차피 연결되니까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45 쪽에 있는 그 팁의 그 아래쪽 부분, 거기 그 팁에서 항상 과거만을 써야 되는 경우. 자, 그것은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제가 칠판에 좀 써 보겠습니다. 자, 요 과거가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항상 과거만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별이에요. 자, 어떤 때 항상 과거만을 쓰냐면 별 한 번 더 해 볼까요? 자, 빨간 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빨간 펜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빨간 별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요 빨간 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빨간 별 선생님이 좀 되고 싶네요. 여러분이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간 별. 어떤 게 이제 과거 동사만을 써야 되냐면, 자, 제가 한번 써 볼게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거. 어거는 전이죠. 자, 어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어거라는 시간 표시 부사가 나오면 과거 동사를 쓴다. 자, 그리고 자, 주의할 것은 이제 before가 있는데요. 자, before의 경우에는 뭐뭐 전이란 뜻이라서 어거하고 사실 뭐 우리말 해석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before의 경우는 주로 완료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하고 결합이 되고, 따라서 과거만을 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before는 아니고, 자, 어거의 경우. 자, 어거의 경우에는 항상 과거만을 쓴다. 자, before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자, yesterday. 어제죠. 그쵸? 어제니까 오늘하고 상관없죠. 이렇게 확실하게 과거면, 과거 시점이면 과거로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in 플러스 과거 연도. 뭐 과거 시점, 꼭 연도가 아니더라도 in 플러스 과거 연도일 때는 그때는 당연히 과거니까 과거로 쓰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또 잘 나오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고, yesterday, in 플러스 과거 연도. 그다음 하나 더 해보면 이런 거 있죠. last. 자, last 명사. 자, last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지나간 이런 뜻이 있어요. 지난. 그래서 뭐 last night, 지난 밤, 그러니까 어젯밤, 지난해, last year, 이건 작년.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당연히 현재를 쓸 수 없어요. 과거로 써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하나 더 하면 자, when. 자, when을 이제 추가를 좀 드려보면, when으로 이제 질문했을 때 이것은 항상 과거를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자, when으로 질문했을 때는 자, 뭘 쓰면 안 되냐면, 자,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hen이라는 질문은 뭐 when did you eat lunch? 언제 점심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특정 시점을 묻는 거죠. 특정 시점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간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완료 시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완료 시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 기간의 의미가 나올 때 쓰는 거예요. 기간. 근데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고, 자, 특정 시점. 자, 기간의 의미가 없을 때는 자, 그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걸 쓰는데,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 이제 나중에 배울 이런 완료 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어고, yesterday, in 플러스 과거 연도, last 명사, 그 다음에 when으로 질문했을 때, 요거까지 포함하면 뭐 5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 완료 시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당연히 안 되고 과거 동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두 개를 항상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과거를 쓰는 게 맞는지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는지 이 두 개를 항상 물어보는데 이유는 뭐 너무 헷갈려서 그래요. 현재 완료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기간 이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과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일단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동작이 일단 발생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또는 뭐 진행될 때 자, 그때 쓰는 것이 현재 완료인데 따라서 과거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예요. 이게 엄청난 출제 포인트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어렵다고 하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나왔잖아요. 과거는 이렇게 어고, yesterday, in 플러스 과거연도, less 명사, when 이런 정도일 때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면 현재 완료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오겠습니다. 자, 45쪽에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완료 시는 좀 이따가 해당되는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과거 하나만 자, 잠깐 정리를 드렸고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빨간 벨도 해볼까요? 자, 교재도 마찬가지로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자, 시간 조건. 자, 시간 조건에 자, 요 시간 조건은 이제 필요 조건. 자, 플러스 부사절.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시간 조건이 필요 조건이라면 부사절은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지금 요 이제 이런 문법상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문법상이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면은 틀립니다. 자, 미래라 하더라도 위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 예문을 외워주시면 뭐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문정문 영어 수업하면서는 특별히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제가 평소에 그 실강 수업할 때는 어떤 걸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냐면 영어 문법을 사실 제일 잘 기억하는 방법은 문장을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긴 문장은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짧은 문장을 제가 이제 영어 문법 전반에 걸쳐서 대략 이제 실강에서는 30개 정도 문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문장을 꼭 외우게 해요. 특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와 관련해서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와 관련해서는 문장 하나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그걸 외우고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위치 그 개념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문장 30개 정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이제 문정구 수업하면서는 아직 많이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를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뭐 사실 외우면 제일 확실해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을 거야. 뭐 비 오니까. 한번 써볼까요? if 잘 보세요. 제가 쓰는 게 맞는지. 자, if it 자, 내일이니까 미래 조동사 will을 써서 if it will rain. 자, tomorrow. 자, 그럼 뭐 내일 비가 온다면 자, 나는 외출을 안 할 거야. I will not go out. 뭐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할 수 있겠죠. 이건 특별히 어려운 영작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 문장이 맞을까요? 한 3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외출을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문법상 모르는 학생이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투마로가 미래니까 자, 미래일 때는 우리가 알듯이 미래의 조동사 자,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받침 리을에 해당되는 것이 자, will의 기능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럼 왜 틀리냐면 자, if는 뭐뭐 한다면이니까 조건이죠. 조건. 그다음에 여기 콤마가 있는데 이 콤마가 이제 엄청 중요한 부사절의 콤마예요. 자, 요 예문을 써주신 다음에 교재 요 예문을 써주신 다음에 요 콤마에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자, 이렇게 적으세요. 땡큐 콤마거든요, 이게.
자, 부사절. 자, 부사절, 카머. 부사절의 콤마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문장 중간에 콤마가 나오면 이 앞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무조건. 예외가 없이. 만약에 주어 동사 없이 단어 2개 이상 연결돼 있다면 부사구가 되고 주어 동사 있으면 무조건 부사절, 조동사 없으면 무조건 부사구. 이해되시죠? 자, 문장 중간에 콤마가 있으면 이 앞은 무조건 부사절이다. 이제 부사절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왜 그러냐면, 자, if부터 이 콤마까지가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을 거니까 go out 하지 않을 거니까 will not go out 이라는 요 동사 부분을 수식을 해요. 이렇게. 근데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문정문 영어 첫 강 수업할 때 이 8품사, 8개 품사를 말씀드렸고 8개 품사에서 이제 명사가 남편이라면 명사를 좋아하는 그 아내는 형용사라고 했고 그래서 부분의 일심동체. 그래서 명사를 설명할 때는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와 똑같을 때에도 뭐 그 보호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명사하고 형용사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 부사가 있었다고 했죠. 부사도 처음에는 명사를 사랑했는데 부사는 이제 못생겼어요. 형용사는 아름답기 때문에 명사가 형용사하고 결혼을 한 거고 부사는 못생긴 여자라서 그 명사를 남자로 한다면 남자 명사가 이제 부사는 꺼져 이렇게 말해서 찬 거죠. 그래서 부사는 결국 그래서 명사를 못 꾸며주고 명사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사랑한다. 명사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사는 안 되니까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if it will rain tomorrow가 여기 있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자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 앞에는 부사가 되죠. 품사를 얘기하면 저 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걸 절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 없으면 구라고 하고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와 절의 개념을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콤마 앞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부사절이 돼요. 그래서 부사절이니까 자 조건의 부사절 그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충족되었죠. 이렇게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요 위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뭘 외워야 되냐면 위를 빼고 이제 맞는 걸로 외워야 되니까 if it rain이 아니고 자 3인 단수니까 이때는 rains가 되겠죠. If it rains tomorrow, I will go out. 이걸 외워주세요. 외우면은 외우고 나면 내가 이걸 왜 외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면 안 되는구나. 그 문법상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그 문법상을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자, 미래 완료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를 쓰는 게 미래 완료예요. 자, will, have, pp 이 형태로 쓰는 것이 미래 완료인데 미래 완료의 경우도 만약에 시간 조건이라면 똑같이 will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시간은 뭐냐면 뭐 대표적인 게 when이죠, when.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해 봤을 때 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 뭐 when이나 또는 또 뭐가 있죠? 뭐 as도 뭐뭐 할 때가 있으니까 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자 그런 것들 뭐 by the time 뭐뭐 할 쯤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next time 뭐 다음번에 뭐뭐 주어가 동사하는 뭐 다음번에라고 할 때 next time 자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의 접사인데 그런 시간의 접사 이끌면 일단 시간은 충족이 되는 거죠. 조건은 if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if. 뭐 잘 아시죠?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unless도 있죠. 그건 if나 뜻이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뭐 as long as, so long as, so far as, in so far as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해설 봤을 때 뭐뭐 한다면의 뜻이 나오면 조건. 일단 충족되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자, 플러스예요. 자, and 그리고 부사절까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우니까 이건 이제 쉽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콤마가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무조건 부사절이니까 그때는
위를 무조건 x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조건이라 하더라도 앞에 뭐 when이 나오고 if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부사절 말고 또 뭐가 있죠? 자, 명사절. 자, 명사절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명사절, 형용사절 때는 위를 써야 돼요. 명사절, 형용사절 때는 위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 그럼 이건 부사절 콤마 있으면 부사절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콤마가 없으면 명사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팔품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명사는 뭐라고 했죠? 명사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의 그걸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에서 자,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냐면 자, 주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목적어, 또 하나 뭐였죠? 보어, 주, 목, 보. 앞 글자 따서 자, 보이시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 명사는 가위를 싫어하고 주, 목, 보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나 자, 주어나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였으면 그때는 명사절이에요. 형용사란 품사는 뭘 꾸며준다고 했죠? 형용사는 게 부부라고 했죠? 부부. 자, 명사 옆에는 형용사 항상 따라다니니까 부부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이해되죠? 자, 이런 경우를 말해요. 앞에 이제 더 타임이 있고 자, 뒤에 이제 when이 있습니다. when 주어 동사.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자, 이렇게 괄호 묶여서 이렇게 꾸며주면 이때 when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지만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서 앞에 더 time이란 명사를 자, 수식하게 되면 이때는 요 뒤에 있는 when 주어 동사는 형용사절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결국 시간의 형용사절. 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 자, 시간의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요 동사 자리에 자, 위를 써야 되지 안 쓰면 오히려 틀리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장을 일단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이래독 때는. 자,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말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문장 외울 때 또 이제 어떤 문법 사항들 외울 때 단어 외울 때 눈으로만 보면 시각 하나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장기 기억이 되려면 다 가능하면 오감, 5개의 감각을 다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말을 한번 입 밖으로 소리를 내라고 하면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 때는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일 없잖아요. 독서실은 좀 곤란하지만 잠깐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와서 뭐 담배 한 대 필 때 또는 잠깐 바람 쐴 때 바깥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그냥 중얼거리면 돼요. 중요한 문법 사항들을.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자, 한 번 더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 자, 됐죠? 자,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 자, 진행형을 언제 쓰는지 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출제 포인트는 아니고요. 자, 47쪽에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 뭐 그 정도만 잠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동사는 자, 크게 분류했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분류가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건 뭐 엄청 중요하죠.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자, 자동사는 자, 뭐라고 했죠? 자동사는 스스로 자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할 때 쓰는 동사가 자동사. 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I live in Seoul. 자, 그렇죠? 그럼 live라는 동사를 지금 누가 봤냐면 live라는 동작을 내가 live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게 자동사. 자, 그다음에 타동사는 뭐 I love you.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I love you로 계속 해 볼게요. I love you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 동사 뒤에 을을이 일단 해석이 되고 해서 을을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I하고 you는 다른 사람이죠. I는 나고 you는 너니까. 그래서 주어하고 서로 다르면 그때는 타동사. 그때 타가 타인이라는 뜻이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자동사, 타동사 구별. 자, 목적어 결국 이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복습 겸해서 말씀드리면 타동사의 경우에는 자, 아까 자동사부터 먼저 말해 볼까요? 자동사의 경우에는 I live in 서울이니까 자동사 live 뒤에는 자, 전치사가 바로 뒤에 나올 수가 있어요. in 서울이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뭐 사실 이해 문제도 아니네요. 그냥 뭐 한번 말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I live in 서울. 자,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죠. 그럼 타동사는 자, 좀 전에 우리가 뭐 얘기했듯이 I love you 라고 한다면 자, love가 타동사라고 했는데 자, love 뒤에 you가 바로 나왔지 전치사가 없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동사를 자,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뒤에 못 쓴다는 것이 엄청난 또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discuss 하나 뭐 확인해 볼까요? discuss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discuss, marry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자, 둘 다 타동사죠. 그래서 discuss의 경우에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이런 뜻이 나온다 하더라도 discuss about the matter 이렇게 쓰면 X. 자, 타동사이기 때문에 about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결혼해 주겠니? 자, 안나가 한스한테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었죠. 혹시 겨울왕국 그 프로즌 겨울왕국 그 영화 장면이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다시 보세요. 겨울왕국 워낙 뭐 재밌으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그 노래하면서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말하지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arry도 타동사니까 with를 쓰지 않는다. 자, resemble 나는 엄마 닮았어. 제가 이제 너무 말랐는데 많이 말랐죠. 많이 말랐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얼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엄청 마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엄마 닮았는데 그러면 I resemble with my mother 이렇게 쓰면 뭐 될 것 같잖아요. 나는 나의 엄마와 닮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resemble도 타동사. 따라서 I resemble my mother, m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동사를 또 분류해 보면 그 자동사, 타동사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 또 하나 분류되는 것이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작 동사, 상태 동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출제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자동사, 타동사는 엄청 잘 되는데 그게 만약 10문제 나왔을 때 9문제가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이라면 한 문제 정도 가끔씩 뭐 0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구별입니다. 그럼 왜 구별하냐면 우리가 법과목 공부할 때 구별 실익 이런 게 있었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사법시험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구별 실익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구별 실익이 있을 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 동사,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왜 구별하냐면 동작 동사만이 진행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행형을 쓸 수 있는 동사는 동작 동사이고 상태 동사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다. I have a car라고 한다면 상태 동사죠. 따라서 I am having a car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ave가 먹다라는 뜻이 있다면 그때는 I am having lunch 이건 가능해요. 그때는 가지다가 아니고 먹다라는 동작으로 쓰인 have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자 4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49쪽으로 와서 자,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수업할 때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나왔네요. 과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어고, yesterday, in 플러스 과거 연도, less 명사, 뭐 하나 더 추가하면 when 이런 것이 나오면 항상 과거로 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7번에 나왔듯이 49쪽이요. 57번에 있듯이 역사적 사실. 자,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도 항상 과거를 써요. 한국 전쟁이 언제 발발했죠? 뭐 아시죠? 1950년이죠. 그러면 그걸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쓰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약간 함정을 팔 수도 있거든요. 자, 또 코리안 워. 자, 한국 전쟁은 자, 발생하게 되었죠. 발발이 된 거니까. 자, was
자, broken out. break out은 발생하다, 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언제나 1950년에. 자, 이렇게 제가 썼을 때, 자, 이게 맞는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느낌이 오겠죠. 제가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으면 틀리니까 질문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냐면 일단 자, 요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in 플러스 과거 연도. 자, in이 있고 뒤에 1950년. 확실히 과거니까 이때는 자, 여기에 속하죠. in 플러스 과거 연도 또는 in 플러스 과거 시점. 이때는 과거 동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자, was를 쓴 거 일단 맞아요. 자, 맞는데 자, 시제는 맞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요. 자, 그걸 복습 때문에 잠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break out이라는 동사 있는데 자, break out이라는 동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자,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자동사 30개 너무 많나요? 근데 이제 출제될 가능성, 예전에 출제되었던 것들,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올지도 모르는 것까지 제가 이제 좀 정리하다 보니까 30개가 되었는데 그 30개를 좀 힘들지만 자꾸 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그 자동사 30개를 외우고 있다면 그걸 왜 외운다고 했죠? 예, 그렇죠. 자동사 30개가 나오면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비동사 PP의 수동태 표현이 원천적으로 안 돼요. 수동태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비동사 PP 또는 PP 이렇게 쓰는 것이 다 틀립니다. ing나 to 동사원형, 뭐 동사원형 이런 건 가능하지만 또 과거동사 이건 가능하지만 비동사 PP 형태로 쓰면 무조건 X예요. 해석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건 해석으로 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푼다면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생이 되었다니까 뭐 맞잖아요. 발생이 된 거니까. 근데 브레이크아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자동사 3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동사 PP로 원천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를 빼고 그다음에 과거니까 PP가 아니고 과거동사 broke out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잠깐 복습해 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in 플러스 과거 연도일 때는 과거동사 쓴다. 여기 이제 별표 이미 했으니까. 자, 그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왔듯이 뭐 책에도 똑같은 예문 쓰였죠.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자, 그 예문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진행 시제. 자, 그 다음 쪽으로 와서 과거 진행 시제. 진행 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일이 아니고 단기적인 일, 그 다음에 순간적인 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일. 자, 그런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I am teaching English.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I teach English.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I teach English는 my job is a teacher. My job is a English teacher. 이런 뜻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니까 I am teaching English.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단기적인 일,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시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 강좌가 끝나면, 이 촬영이 끝나면 제가 이제 안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저도 쉬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진행시에 쓴다. 근데 변화의 가능성이 아니고 I teach English라는 것은 my job is a English teacher 이런 뜻이니까 그건 변화의 가능성이 아니죠. 쭉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영어 선생님으로서 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그 장기적인 일이나 정해진 일, 고정적인 일, 자 그런 일일 때는 그럼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면 반대로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는 현재 시제 그런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 이런 단순 시제라고 하는데 그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진행 시제하고 진행 시제가 아닌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미래 시제 뭐 중요하지는 않고 미래 시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표현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51쪽의 제일 아래쪽 62번에 보시면 자, 뭐가 있죠? 자, 미래 시의 주요 구문, 뭐 관용적 표현이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 또 알 수 있는 건데, 자,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자, 예문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한번 영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이게 우리말로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뭐 문제를 바로 적용할 때 또 만약에 영어를 원어민과 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영작해서 말하려면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외우시는 게 짧은 문장 외우는 게 사실 영어에서는 제일 좋은데 이것도 우리는 이제 영어 회화를 바로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실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문법 문제 풀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it will not be long. 자, 이 표현을 써주고 그다음 뒤에 before 연결해요. before 주어 현재 동사. 자, 예문 하나 볼까요? 자, 머지않아 진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know the truth. 뭐 we know the truth.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걸로 외우면 이 문장 외우면 여러분이 별로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바꿔봤는데 자, 여러분이 매일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또는 다른 공무원 과목 공부할 때 이것을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번 말하고 나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제가 이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it will not be long. 일단 여기까지만 쓰면 뜻이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it은 이제 이건 비인칭주어라고 해서 해석을 안 해주는 it이에요. 뭐 비인칭주어 이런 건 몰라도 되고 해석을 안 해주는 it. 해석을 안 해주는 대어도 있었죠. 대어, 동사, 주어, 구문에서. 자, it will not be long. 그 다음 뒤에는 before를 써야 돼요. before. 자, 그 다음에 we know the truth가 아니고 제가 다른 걸 쓰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I 합격하다, pass the exam. 자, 이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pass the exam. 이라고 한다면, 자, 머지않아 나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매일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pass the exam. 이렇게 요 말 한번 외치고 나서 공부를 하면 정말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그 자기 암시가 되는 건데 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정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거든요. 반대로 긍정적인 그런 말을 자기 자신한테 자꾸 해주면 긍정적인 내용이 실제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옛날에 구입한 책인데 최근에 이제 우연히 또 그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다시 좀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The Seven Habits of the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잘 알 거예요. 스티븐 커비 박사가 이제 쓴 책인데 그게 우연히 오랜만에 옛날에 샀거든요. 그 원서 책으로 옛날에 한 10년도 훨씬 전에 샀는데 우연히 이제 집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제가 집에 있다가 그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이라는 것도 느껴지고 거기에 이제 7가지 습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습관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감명 있게 읽고 있어서 Put the first things first. 이게 7가지 습관 중에서 세 번째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니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이라면 뭐 수험생 맞죠? 공무원 수험생이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영어 과목이 있다면 영어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한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영어 과목을 잘 봐서 합격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럼 영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런 문법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단어예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이런 문법도 쉽게 이해가 되고 독해는 뭐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한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영어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을 이제 복습을 꼭 하시긴 해야 되는데 복습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단어부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소한 단어 50개 암기하고 영어 독해를 하든 문법을 하든 복습을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제 무슨 말인지. 자, 영어에서는 단어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50개가 약간 작을 수 있어요. 뭐 좀 노력한다면 100개까지 하면 제일 좋아요. 매일 100개를 암기한 다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제 자기 암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7가지 습관 그 책이 잠깐 요거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소개했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뭐 한번 이렇게 입 밖으로 낸 다음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않아? 합격할 거야.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pass the exam. 아시겠죠? 외울 수 있겠죠? It will not be long before I pass the exam. 자, 문법상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before. 시간이죠. 뭐하기 전, 뭐하기 후. 그러니까 시간 맞아요. 자,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해서 앞에 it will not be long 이라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뭐 요걸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요걸 꾸며준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자, 이 두 개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부사절. 이해되죠? 주어 동사 했으니까 부사절.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내가 시험에 아직 합격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합격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 합격을 할 거지만 자, will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52쪽에 제일 밑에 63번에 보면 이제 뭐 과거일 때는 would를 쓴다. will은 미래니까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시제 일치라고 해서 would를 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I know. 자, I know. 난 알고 있어. That he will이 아니고 he would가 아니고 he will arrive soon. 자, know가 현재니까 현재 이게 자연스럽죠. 나 밑에도 I knew that. 자, knew가 과거니까 이때는 will이 아니고 would를 써야 되겠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켜준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할 말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항상은 아니거든요. 항상 아닌데 요거에 대한 그 예외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히 이제 힌트만 잠깐 주면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뭐 이런 이제 should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거형 조동사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일 수도 있지만 추측일 수도 있어요. 추측.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셔도 일단은 돼요. 시험에서는. 자, 현재면 will, 과거면은 would. 이제 거의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요 과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하고 자 미래, 자 그런 시제하고 비교해서 완료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완료의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원리를 아셔야지 정확히 시험에 났을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칠판에 이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